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도근입니다. 2020년형 르노 조회 전기차를 타고 서울 노원에 위치한 집에서 춘천 구봉산 전망대까지 왕복하는 여행을 할 거고요. 현재 이 차량의 배터리 잔량으로는 최대 229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르노 조회는 100kW급의 R245 최신형 모터를 탑재하고 54.5kWh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환사라면 최고 출력이 136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245Nm, 즉 단순환사라면 25kgm의 힘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배터리는 54.4kW급 GE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국내 인증 기준으로 최대 308km를 달리고요. 영하 6도씨 이하의 저온 운행 때에도 최대 236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50kW급 급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약 70분가량 소요되고요. 완속 충전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 충전하는데 9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일단 스펙으로 보면은 경쟁차인 코나 일렉트릭, 쉐보레 볼트 EV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인데요. 왜냐하면 이 경쟁차들은 국내 인증 기준 최대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잖아요. 한 차량은 406km, 한 차량은 414km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두 차량 모두 60kWh를 넘습니다. 하지만 전비, 즉 전기차의 연비를 따져보면 이 르노 조회가 만만치 않아요. 두 경쟁차 중에 전비가 조금 더 높다고 평가되는 볼트 EV의 비가 kWh당 6.6km인데요. 조회 같은 경우에는 6.5km 정도니까 차량의 전반적인 스펙 비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전비가 높은 편이죠.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의 경우에는 전에 시내 위주로 주행을 했는데 전비가 kWh당 6.6km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내를 달리다 보니까 전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거리 주행을 하고 나면 전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르노 조회의 기본적인 스펙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행 질감 그리고 스티어링 감각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서 이 차량에 GE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전기차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택시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SM3GE 바로 그 차요. 그 차량은 전기차의 세대 분류로 따지면 1세대 차량인데 SM3GE가 처음 나왔을 때 경쟁차인 레이 EV 이런 차량들은 최대 주행거리가 80km였어요. 그런데 SM3GE 같은 경우에는 140km였거든요. 가속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차예요. 말하자면 기본적인 세팅이 B모드이고 심지어 고속도로 주행 시 90에서 110km 올리는데 5분씩 걸리고 10분씩 걸리고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차였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렸었는데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이 조회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5, 6년이 지난 지금 전기차 세대가 3세대, 4세대로 바뀐 지금 이 GE 시리즈 전기차 조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가속 성능도 괜찮고요. 차량도 가볍습니다. 순간순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전기차 특유의 발진성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 부드럽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프랑스차 특유의 딱딱한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올 때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다소 둔탁해서 이 차의 승차감은 일반적인 프랑스차 느낌이 조금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공도에 나와서 주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부드럽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고요. 차량 소통이 원활해서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전기차의 발진성 드러나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발진성이 좋습니다. 속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저속 주행할 때보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나 소음이 조금 높아져요. 그리고 차량의 전반적인
잔진동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소형 해치백, 예를 들어 뿌조로 치면 208, 현대자동차로 치면 엑센트급인데요. 차량의 세그먼트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진동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의 전비는 kWh당 5.5km이고요. 계속 주행을 하면서 전비의 변화와 주행거리 변화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차량은 B 모드로 운행 중입니다. 출발 후 36km를 달려서 대성리 입구에 와 있는데요. 현재 이 차량에 남은 배터리로는 최대 190km를 달릴 수 있고요. 평균 전비는 출발할 때 5.5에서 현재는 6.4km로 0.9km 증가됐습니다. 달릴수록 전비가 높아지는 차량이네요.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 소양강 공영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충전을 하기 전에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니까요, 34%고 이 용량으로 주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119km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평균 전비는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kW당 7.8km입니다. 차량 충전을 위해서 전면부에 충전 도어를 열어줍니다. 여기는 춘천 소양강 공영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급속 충전소고요. 충전기가 5대나 되네요. 여기서 급속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전구를 열었고요. 르노 조회의 충전구는 로장즈 엠블렘 뒤쪽에 있습니다. 급속 충전을 할 거기 때문에 2개 모두 열었습니다. 이 충전기는 화면이 굉장히 밝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회원카드나 회원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회원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깔따구들이 엄청 많네요. DC 콤보 타입 충전 플러그를 르노 조회의 충전구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야 돼요. 자, 이제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충전기는 현재 43.6kW급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 조회 같은 경우에 50kW급 급속 충전기로 80% 충전하는데 70분이 걸려요.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배터리 잔량이 35%니까 그보다는 빨리 끝나겠죠. 하지만 이 급속 충전기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는 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온도가 꽤 높거든요. 차량 안쪽의 클러스터를 확인하니까 충전 예상 시간이 표시되어 있네요. 50분 동안 뭐 하고 있지? 원래 생각은 고속도로 가평 휴게소에서 급속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구봉산 카페로 가기 전까지 시간이 한 40분 남아서 마침 근처에 이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하러 왔는데요, 아무튼 사람 일은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여기에 급속 충전기가 5대나 되는데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꾸 제 차 쪽으로 붙는 거예요. 넓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지금 왼쪽부터 3번째까지의 충전기는 고장이 나서 충전이 안 됩니다. 4번 충전기는 아예 화면도 먹통이에요. 조금 전에 포토 EV가 왔었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나마 되는 2개는 이미 충전 중이고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라도 성능은 제각각인데요, 현재 제 차에 연결되어 있는 충전기는 전력이 1.845kW 밖에 안 돼요. 이러면 거의 완속 충전기급인데요, 여기는 60.192kW 빵빵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금방 충전이 되겠네요. 지금 충전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왔는데요,
차량의 계기판을 보니까 68%, 80%도 안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오늘 춘천의 날씨가 38도, 39도에 육박해요. 엄청 더우니까 충전기뿐 아니라 자동차의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충전량을 조정하는데요. 이 차의 경우에는 68%가 최대치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똑같은 충전기인데 옆에서 충전하고 있던 니로 EV 택시는 80% 충전까지 다 되고 갔고요. 그리고 충전 출력이 거의 54kW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이 시승차는 1.3, 1.9 이렇게 완속 충전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자, 일단 충전기를 빼라고 하니까 빼고 이번 충전 데이터를 보니까 68% 충전이 됐고요. 충전 시간은 40분이나 걸렸어요. 충전량은 18.19kWh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충전 금액이 0원인데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충전기는 시범 서비스 중이어서 당분간은 무료라고 합니다. 아싸! 충전 단자가 엄청 뜨겁네요. 커넥터를 보관함에 원위치시키고 도어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급속 충전이 끝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1번 충전기에서 다시 충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커넥터를 꽂았고요. 이 안쪽에 G라고 되어 있는 레터링에 조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노란색 전멸등이네요. 충전 준비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충전을 다시 시작하니까 출력이 36kW로 늘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떨어질 텐데 그래도 현재 69%보다는 더 높게 충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2번 충전기보다는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80%까지 충전하고 최종 목적지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 차 반납할 때까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량이 80%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충전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일단 중지를 시킬 건데 조금 전보다는 전력 양도 높고 전류도 높아요. 전력은 26.6kW, 전류는 69A. 조금 전에 전력이 1.8, 전류가 5A였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전력과 전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13분 동안의 충전량은 6.6kW입니다. 충전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충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충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커넥터를 보관함에 원위치시키고 도어를 닫아주세요. 현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면요, 82% 남았습니다. 이 전력 양으로 주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277km. 지금까지의 평균 전비는 kWh당 7.8km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 목적지인 춘천 구봉산 전망대의 카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가할 텐데요. 현재 이 차량에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니까 76%고 이 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43km입니다. 여기서 집까지 거리는 약 100km니까 충분하네요. 그동안 전비가 달라졌는데요. 현재 이 차의 전비는 kWh당 5.2km입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형 르노 조에 전기차를 타고 춘천 다녀왔는데요. 영상 내용 정신없긴 하지만 르노 조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